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펑쿨 색조 아시죠? 고이즈미 신지로. 얘도 정신줄 가출 아내거든요. 얘도 약간 조국 느낌 나고 윤석열 느낌도 나고 박근혜 느낌도 나는데 얘가 이제 총리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펑쿨색 고이즈미 아들 일본 총리 도전한다. 그래서 40대 기술론을 휩쓰는 일본 정계. 인지도가 강점이고 유명은 해요. 젊은 친구들이 모자른 거 알면서도 굉장히 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판이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 이런 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들한테 일본에서 하면 여론조사 1등이 이시바 간사장이에요. 이시바가 여론조사 1등이고 2등이 이 고이즈미 펑쿨 색자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일본이란 게 이 이시바 씨가 비둘기파고 또 친한파예요. 한국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등이긴 한데 개파가 없어요. 자민당 내에 파벌이 약해요. 이게 내각제의 문제점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의 민심이 좋고 여론조사 1등을 해도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개파 파벌이 없으면은 총리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수백 명만 적폐 세력들이 다 매수해 놓으면 그 기득권 적폐들이 원하는 총리 입맛에 맞는 개혁이다 이런 거 안 하고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는 걸 총리로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기득권 적폐들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적폐 청산하겠다는 찌그러뜨리고 정치판에 발도 못 들여놓고 아무리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와도 개파 없으면은 총리 못 해먹고. 그래서 이시바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시바는 일단 출마를 했다가 조금 밀릴 것 같으면 단일화를 할 걸로 보여져요. 반 아베파, 반 기시다 파벌들하고. 고이즈미 펑쿨 색자도 미국 민주당과 유태 권력의 하수인이긴 한데요. 얘가 그래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로서 얘가 모자라요. 상당히 모자르고 자꾸 똥볼만 찰 거란 얘기예요. 총리가 된다면. 저 이재명 정권이 창출됐을 때 총리하고 있으면 얘 갖고 놀기 편하고 얘는 자기 영혼이 없어요. 정치 철학, 이념 투철하지도 않고 인터뷰 들어봐도 저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노타로라든지 이런 극우 세력들이 되는 것보다는 이시바가 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시바가 개파가 없다면 저 고이즈미 펑쿨 색자 제가 아버지 파벌이 또 있잖아요. 고이즈미 전 총리.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펑쿨 색자가 총리가 되는 게 낫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이 얘는 갖고 놀 수 있고 또 얘는 별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어서 한국과 대적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못함이고. 얘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읽어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논의라는 것은 어떻게 논의를 해도요 그 결말을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생각했을 때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논란이 되는 것 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 있고요. 저번에 영국의 회의에 갔을 때도 역시 이 역사 문제는 아마 일본의 보도 이상으로 외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 역사라는 것은 정치인들만 논의할 도리가 아니고 유식자이거나 역사 전문가이거나 그런 곳에서 제대로 연구하고 여러 사람과 논쟁하고 판단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쪽 손에 맡기는 게 좋잖아요. 대충 들어보면 자기는 별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와 같은 세력들과 같은 그런 강한 발언은 안 하고 그냥 뭐 역사 전문가나 유식자 식자층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 없고 얘기하고 이러면 웃음거리만 되고 일본 국민들을 이끌고 한국과 대적하는 이런 강력한 건 못할 얘가 되는 게 또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스타일이 나죠. 조국 스멜 좀 나고 박근혜도 좀 묻어있고 윤석열도 좀 묻어있어요. 조국 박근혜 윤석열의 영혼 가출한 스멜이 폴폴 나는 애라서 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강렬한 극우 세력들이 될 바에는. 일본을 망조로 안내할 것 같은 느낌이가 들어요. 얘가 총리가 돼서. 일본이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 또 하나를 제공했던 게 이 펑쿨 색자의 아빠 고이즈미 총리 할 때 일본 산업, 회사, 조직을 그래도 유지시켜왔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신고용을 일본은 해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다들 회사에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갈아 넣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죽은 우리 사장님만 믿고 있으면 나 평생 그래도 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래서 일본의 조직력, 산업 경쟁력이 그게 원천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장인 정치도 있는 거였고. 근데 그 종신고용제를 없앤 게 고이즈미 총리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 이후에 파견, 하켄이라 그러는데 파견 사원, 계약직 사원, 정사원 시스템이 점점 약화되고 불안한 고용 시스템으로 일본 사회가 매우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지 아버지도 한 방 큰 거 때렸고 요 아들도 정신줄 놓으니까 일본 망하게 하는 짓을 또 할 만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은 한 직장에서 20-30년 이상 평생 일하고 충성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노하우가 쌓이고 요게 일본의 강점이었는데 여기서 1년 여기서 6개월 일하고 계속 옮기고 이러면서 일본 젊은이들 직장 분위기는 이직을 많이 하는 분위기 미국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장인정신이다 노하우가 계승 발전되는 것도 없어지고 일본인들의 민족성에서 봤을 때는 종신고용제가 좋았어요. 얘들은 한 가지 일만 계속 오래 해야지 능력 발휘를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어디에다가 내려놔도 잘 먹고 잘 사는 적응형 최강인 민족이지만 일본 애들은 그냥 주어진 것만 계속 평생 하고 살아야 능력 발휘하는 민족성이에요. 적응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일본 애들, 지금 젊은 애들 실력이 되게 없어요. 한 직장 계속 오래 다니는 애들 별로 없고 좀 경력 쌓고 이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최소 한 20년 이상 해야지 실력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가짜는 덴뿌라 튀김 요리를 10년 동안 옆에서 보라고 하고 거의 무급이나 아주 저비용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가르쳐주잖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를 안 가르쳐주고 부려먹냐? 이게 열정페이 하는 거예요. 싸게 청소, 밥 짓기 5년, 생선 손질하기 5년, 칼 갈기 5년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줄 게 없으니까 막 엄격하게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튀김이란 거 그렇게 대단한 요리입니까? 덴뿌라를 무진장 비싸게 팔아요. 일본에서 긴자다 아카사카의 고급 덴뿌라 전문점에서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요리사로 막 멋진 척하면서 튀기는데 좋은 기름 쓰고 깔끔하게 기름 자주 갈아주고 적정 온도만 파악하고 튀김 반죽만 제대로 만들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튀김은 싸구려 요리예요. 우리나라 치킨집 하시는 분들 이제 튀김 해보시면 아시죠? 처음에 좀 배울 때 조금 시간 걸릴 수는 있어도 금방 그 노하우는 더 가능한 겁니다. 일본의 생산성이 낮음이 응축된 사진이래요. 일본에서도 지네들이 장인 문화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튀김집인데 비싸게 팔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튀김을 튀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튀김 요리는 좀 싸구려 요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프라이드라는 튀김 요리라는 거는 싸구려 요리입니다. 뭐 그렇게 고급 요리라고 이까짓 걸. 보고 외우는 게 10년이래요. 옆에서 가게 시작하기 전에 청소시켜 설거지시켜 식재료 준비시켜 이런 걸로 싸게 부려먹는 거예요. 가짜는 노하우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옆에서 10년 동안 늙고 수탈당하는 겁니다. 일단 10년 지나면 튀김 제대로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솔직히 튀김 가르치는 거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주일 배우고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나와서 유명한 긴자의 오대손 요리사한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비싸게 파는 거죠. 또 자기도 지비테 제자 한 10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싸게.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미용이다 뭐다 많이 배워오신 분들이 1세대 일본 유학파들이 이런 일본식 스타일로 미용실에서도 가위 잡기 전까지 청소 부려먹고 월급도 싸게 부려먹는 게 아직도 좀 있긴 있어요. 일본한테 배워오면 같은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소재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고 튀기느냐에 10년이 걸린대요. 가짜는 연근, 새우 요거 이 장인이 튀기는 것처럼 구현하는 게 10년이 걸린다고요? 잘 보기엔 아니에요. 좀 요리 센스 있는 사람이면 한 달 정도 연구하고 조금 해보면 이 사람이 튀긴 정도 튀겨요. 고이즈미 펑쿨세자의 부친이 자기 총리할 때 종신고용제를 없애버려서 기업 총수들이 경영자들이 쉽게 자를 수 있게 일본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켜서요. 불안하게 일본인들이 능력 발휘 못하게 또 오히려 효율 일본의 강점이 사라지게 된 거죠. 치킨집 체인점 개업하신 분들 본사에서 튀김 노하우 가르쳐주러 오잖아요. 일주일 길어도 한 달이면은 치킨 만드는 거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인점에서 만들어도 세계 1등 프라이드 치킨으로 인정받고 있죠. 한국 치킨이. 튀김은 좋은 기름에 적정 온도만 찾으면 되는 일이에요. 치킨집 알바생 도 며칠 배우면 금방 하는 게 튀김인데 이름에 넣다 빼면 되는 건데 하여튼 일본이 운빨이 좋아서 한 100년 호강하고 산 거지 이제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망해간다 그러는데 지금 일본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얘네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하여튼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해설해 드리는 건데 이시바라는 자민당 정치인이 가장 친한파고 평화주의자고 비둘기파고 상식이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반대하는 스탠스고 역사 인식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자민당 의원 치고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민 여론조사는 1등이고 2등이 고이즈미인데 계파 싸움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내각제의 문제점이죠. 근데 저 고이즈미는 그래도 지 아빠의 파벌이란 게 자민당 내에 있어서 해볼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극우가 총리가 될 바에는 김민석 친구 고노타로 같은 총리 되는 것보다는 저런 고이즈미 아들이 돼서 일본을 망조로 안내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본 총리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펑쿨색자 무시하지 마. 얘 되게 똑똑한 애야. 컬럼비아 대학원 나왔어. 얼마나 명문인데 컬럼비아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얘 모자른 애예요. 얘가 나온 대학교가 간토 가쿠인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관동 학원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관동 학원대학교를 이 유력 정치인 총리 아들이 나왔다는 건 공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 명문가 자제들은 게이오 유치원, 와세다 유치원 이런 데 일단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와세다 게이오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가문 애들은 와세다 게이오가 안 되면 마치라고 하죠. 메이지 아오야마 리쿄 주오 호세이 요 정도의 사립대학교는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를 되게 못한 거예요. 관동 학원대학교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국내에서 랭킹이 138위예요. 일본 내에서 138위의 대학교. 세계 랭킹이 3409위입니다. 아니 국내 대학교 중에 138위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공부도 못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집안 애가. 정신 세계도 안드로메다급인데 공부도 못했다. 근데 컬럼비아 대학원을 어떻게 들어갔을까? 요거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 아빠 백으로 간 거예요. 이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어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버드급입니다. 여기 아이비리그고 공부 잘해요. 여기 연고대에서 상위권 나와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은. 일본법 연구센터고 완전 친일파 교수가 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자판 한도라즈, 재팬 핸들러스라고 있거든요. 일본 친일파 미국인들. 얘가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제럴드 커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완전 친일파 교수예요. 근데 이 고이즈미 총리랑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아빠 백으로 컬럼비아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고이즈미 이 펑클 색좌가 컬럼비아 재학 당시에 스승님이 교수님이 저 교수였다고요. 제럴드 커티스.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정신세계도 참 희양찬란하고 이런 일본 총리가 돼야 일본도 망하고 이재명이 정권 잡았을 때 갖고 놀 수 있고 일본을 친절하게 망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얘가 인터뷰를 하건 정상회담을 하건 무슨 발언을 하면 웃음거리만 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되는 게 제일 나은데 자기 총리로. 이 사람이 가장 평화주의자고 친한파라서. 근데 이 사람은 계파가 없으니 자기 아빠 계파를 가지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제 펑클색자가 자기 총리가 되는 게 또 나은 게 뭐냐면요. 지 아버지가 개과천선했어요. 좀 스탠스가 괜찮아졌습니다. 총리 그만두고 나서. 방사능 오염수 차단은 거짓말. 이 고이즈미 정 총리가 탈원전 전도사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극우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일본 원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주장하는 아버지가 있는 저 고이즈미가 되는 게 낫겠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응원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해지니까. 이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북한의 김정일도 만나러 가고 한반도를 조지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평화를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또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이 사람은 되게 웃겨요. 일본에서 주민들이 어린애들이 소리내는 게 시끄럽다고 소음 문제로 공원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고도모노 코에와 소온대와 나이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뭔가 멋있잖아요.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서민들이 좋아한대요. 고이즈미를. 뭔가 인간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선 법률상에 소음에 관해 어린이의 소리는 제외한다고 명기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대요. 어린이를 이렇게 챙기는 좋은 아저씨예요. 애는 착해요. 좀 모자라서 그렇지. 얘 부인이 도쿄올림픽 유치 활동할 때 프랑스 혼혈 아나운서 출신 타키가와 크리스테ル인가? 오모테나시 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부인인데 하여튼 재밌는 인간이에요. 마약 파티 이슈도 있고 문제도 많아서 재밌죠. 일본 총리는 이상한 돼야죠. 그거 말고 이상한 되는 게 일본 망조의 지름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일본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마음속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를 응원하겠다. 고노타로보단 얘가 낫죠.